그다음에 파초, 석병력이다.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시인들입니다. 우선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 보기를 먼저 볼게요. 보기. 우리가 이제 보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다. 학원 다니고 학교 수업 듣고 뭐 이러니까 보기는 중요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중요하면 그러니까 중요한데 보기를 다루거나 보기를 접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생각 안 합니다. 왜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게 그냥 보기가 중요하니까 보기 먼저 봐 하고 보기를 읽어. 왜 읽는지도 모르고 읽어. 그러면 안 돼요. 보기가 나오면 진짜 보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써야 돼. 이게 외적 준거기 때문에 준거예요, 준거. 얘가 기본적으로 가이드잖아요. 그럼 진짜 가이드대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도 보기를 참고해 가를 이해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진짜 보기를 참고해야 되는 거고 얘가 가이드예요. 그럼 얘에 맞춰서 나머지를 집어넣는 거죠. 생각 하셔야 되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줄이에요.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를 기대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화자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화자는 자연에 있어요. 일단 자연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위치해 있는 공간입니다. 그냥 현재 위치예요. 현재 위치.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를 떠돈다고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의미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좀 자연을 만약에 떠도는 게 부정적인 상황이 되려면 화자가 자연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바로 옆에도 나오지만 자연과 교감한다고 했잖아요. 그 자연에 대한 태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 현재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교감하고 있다. 교감한다는 얘기는 자연을 소통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고 자연 동화의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는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자연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감각이잖아요. 감각나무 화자에 뭐하고 연결된다고 했어요? 정서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교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찰. 이런 데에서 이제 스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는 겁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성찰이지만 꼭 자기를 보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대상을 보는 것도 성찰일 수 있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찰이라고 하니까 이게 성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좁은 의미로서 성찰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지만 동화 하벨이고요.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떤 태도가 있냐면 탈속의 태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세속으로 표현되는 현실 사이에서의 대립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셔요. 자, 일단 놓고 가겠습니다. 자, 또 보시죠. 그래서 1년에 외로이 흘러간 한성의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 던고할 때 이 문장을 잘 읽어주세요. 쉬리라 던가예요. 쉬리라 하던가. 그러면 쉬리라까지가 누가 한 말이냐면 구름이 한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외롭게 흘러간 한송이 구름 이 밤을 도대체 어디에서 쉰다고 했단 말인가요? 그러면 이 어디라고 하는 건 1년에서 지금 구름 대상이 구름입니다. 그리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데 이 밤은 지금 밤이죠. 지금 밤은 화자의 언제를 나타내는 건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밤, 그러니까 화자와 같은 현재 시간에 어디에서 쉰다고 했단 말인 거예요. 그럼 이 어디라고 하는 건 뭐의 공간입니까? 쉬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도 나오지만 적어도 여기는 쉬는 공간, 구름이 쉬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는 아닌 거예요. 속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낮 속세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낮 속세면 이 작품의 문맥의 흐름상 당연히 어디예요? 자연이죠. 그러면 구름은 어디에서 쉬는 존재입니까? 자연에서 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마음이 똑같은 겁니까? 화자와 마음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관습적으로 우리 문학에서 구름, 자연을 다루는 작품에서 구름은 대체로 그 화자의 뭐 동경의 대상이라든가 또는 뭐 동화 함의의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자연을 흘러다니는 존재 이렇게 가니까요. 그다음 성긴 빗방울 떨어지고요. 자연물 감각이니까 파초 입에 후득인다 그랬어요. 후득인다는 건 뭐예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소리가 나온 거야. 근데 이미 소리는 뭐예요? 의미를 갖는다고 했었냐면 교감과 성찰 의미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소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빗방울 소리. 그 다음에는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한 자라. 자연인데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한 자라라고 하는 건 푸른 산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거죠.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게. 얘 문을 열었더니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소리잖아요. 이 소리가 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교감과 성찰을 의미하는 거다. 선생님 저는 성찰을 모르겠는데요. 그건 본인 생각인 거예요. 가이드가 주었잖아요. 내가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본인 느낌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찰, 지금 교감과 성찰하는구나.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때 성찰이라고 하는 게 꼭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성찰이 아니고 내가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그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성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까? 속세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죠. 그런 것도 뭐예요? 속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성찰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고, 그래서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운 사나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대상을 부르는 분호법과 의인법이 사용되는데, 보통 우리가 문학에서 이렇게 의인법이 나오면 자연친화, 자연합의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맨 마지막 1년과 반복이죠. 1년에 이거 수미상관인데 온 아침 하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밤새도록 뭐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뭐를 듣고 있었다? 물소리를 듣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밤새 자연을 교감하고 성찰하면서 나의 꿈을 스쳐간 그룹 이 밤을 어디면서 쉬려던 곳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 놓고 문제 여기로 가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그 보기 문제로 가보시면 두 번째 문제죠. 108번. 파초는 조지훈이 스스로 자, 선택지 바로 가겠습니다. 선택지 5번으로 갈게요. 어디에는 자연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디에서 끊어보시고 자연세계를 방랑하는 화자 여기까지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보기의 근거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이라고 하려면 그럼 어디메 이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현실. 그래서 뭐가 틀렸습니까? 예, 그 어디메가 현실을 나타낸다고 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구름 어디서 쉬는데 나도 거기에 가고 싶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선택지 중에 1번 보겠습니다. 이 밤을 어디에서 쉬려던 곳은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 투영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할 때 방랑자는 보기를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고 심정을 투영했다는 얘기는 자연물이 나왔기 때문에 정서를 집어넣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게 화자와 일치되는 자연물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예, 구름 자연에서 쉬는 존재나 자연을 지향하는 자신과 뭐한 겁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1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성긴 빗방울이 후드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 여기까지 문제 없죠.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감각도시이다.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얘기했어요. 보기에서 이미 무엇을 줬습니까? 소리가 나오면 그건 교감 성찰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리를 보고도 교감 성찰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외적 근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2번 확인할 수 있겠고 3번 3, 4연은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화자가 자연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오케이. 예, 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선택지. 4번.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와 자연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데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건 계속 듣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 듣고 있는다는 얘기는 계속 뭐 하는 거다? 교감하고 성찰하는 거 이렇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4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나작품 들어가죠. 그래서 나작품을 보기 위해서 그 보기 보겠습니다. 자, 나작품에서의 보기 포인트는 사평역에서 자 보기 보겠습니다. 사평역에서의 화자이기 때문에 이거 내적 정보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역할을 할 거고 대합실에서 마찰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끊고요. 공감원의 시선을 바라본다. 공감원의 시선이 정서태도예요. 그러면 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아, 이 작품은 화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시적 대상을 다 대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그때 우리가 배운 시의 논리 구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내가 내 얘기하는 거냐, 내가 다른 대상 얘기하는 거냐. 그때 이게 지금 대상 얘기하는 거고요. 그럴 때 나의 정석 태도는 공감 어린 시선입니다. 공감 어린 시선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내가 대상을 긍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 등을 바라보면 그러면 불빛, 눈이 다 뭡니까? 공간이에요. 그리고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오케이. 속내에 주목하는 게 뭐예요? 공간. 그리고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고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포인트가 뭐냐? 고된 삶을 사는 사람의 어디를 바라보겠다? 내면을 바라보겠다. 그럼 읽을 때 어디에 포인트 맞춰야 돼? 여기 포인트 맞춰야죠. 그 사람의 내면이 뭔가를 내가 발견하는 게 포인트일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의 정석 태도가 뭐냐?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보다 선물이다. 작지만 진심 어린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이 대상의 특징,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의 내면에 주목해서 최종적인 정석 태도는 무엇을 주는 거다? 눈물을 주는 거다. 그럼 눈물 이걸 뭐가 되는 겁니까? 화자의 대상에 대한 정석 태도. 그리고 그걸 앞에 뭐라고 깔아놨냐면 작지만 진심 어린 선물. 그러니까 나의 뭐를 주는 거예요? 작은 진심. 근데 이제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시의 논리 구조를 써먹는 겁니다. 뭐냐?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존재야. 근데 그러니까 힘들게 살죠? 힘들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정석 태도 뭐라고 했어요? 두 장? 연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연민, 내정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되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게 쉬운 작품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작품인데 봅시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이게 배경이죠. 흉불어 수수꽃 흰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지금 대합실 안 분위기입니다. 금음처럼 몇 층 졸고 몇 층 감기에 쿨러기고 할 때 이 몇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시선이 몇 층 졸고 몇 층 감기에 굴러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대상이 부정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불쌍하게 표현하고 있잖아. 이렇게 불쌍하게 표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 내가 걔를 너무 싫어해.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야? 아, 저 새끼는 참 또 자네. 이렇게 한다고요. 무슨 안쓰럽다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또 자네 이 새끼 이렇게 얘기할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 대상에 대한 논리의 태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굴러기고 그 다음에요. 그렸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두었다 할 때 이 불빛 체크하시면 보기에서 불빛은 뭐라고 했냐면
대상에 대한 이 시선이 담겨져 있는 시어들이다. 그러면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두었다면 이 불빛 속에 던져둔 것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죠. 그들을 위한. 그들에 대한 공감 어린 마음 때문에 뭐를 집어넣었다? 네, 난로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 춥겠다. 그러니까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더 가죠.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누가? 이 사람들이 가득해도 그 다음부터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잠깐 끊어보세요. 자, 동의해요 이거? 그들의 내면에 주목하는 거 동의합니까? 맞죠? 왜냐하면 아니 그 사람들이 내면 깊숙이 할 말이 가득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내면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공감하는 거구나.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끊어요. 진짜 알고 있는 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지금 B에 이 구절들, B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모두 나가 누구의 내면에 집중하는 겁니까? 대상의 내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에 집중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냐면 이거잖아요. 공감. 만약에 이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러고 있지?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은 그래 힘들지만 산다는 건 뭐 때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됐죠? 그래서 지금 조용하고 있구나. 아닥하고 있구나. 오래하는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그럼 이제 기침소리와 그리고 담배 연기는 모두 감각이죠. 그러면 화자가 그들의 기침소리를 듣고 그들의 담배 연기를 맡으면서 아우 좀 끄지 새끼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스크라도 쓰지 아우 불결해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연민으로 연결됩니다. 감각, 자연물을 모두 뭐를 드러내준다? 화자의 정성태를 드러내준다. 그래서 그 기침 소리도 그렇고 청각적 신상이고 담배 연기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공감하지 않아요. 담배 공감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사람이죠. 극혐.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아. 가끔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면 담배를 주차장에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근데 그래서 한 번은 아침에 소리를 질렀어요. 주차장에서. 누가 이렇게 담배를 펴? 너무 화가 나고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 우리 재수생들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그때 보통 6시 전에 나오거든요. 주차장에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주차장에서 담배 냄새가 탁 나면 아니 한두 사람 사는데도 아니고 거기 아파트 그 지하주차 얼마나 넓어요. 거기에서 담배 냄새만 올라오면 정말 짜증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누가 이렇게 담배를 펴?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난데 이럴까봐 얼른 차를 타고 도망오긴 했지만 자 어쨌든 싸락싸락 눈꽃은 쌓이고 그래 그렇죠. 그래 지금은 모두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이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눈꽃의 학습을 지금 그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시는지 안 적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누가? 내가. 그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게 뭐처럼 느껴진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앞에서 대상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침묵하고 있다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았다잖아요. 다 침묵이야? 그렇죠? 그 침묵하고 있는 걸 뭐라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 저 사람들 저렇게 침묵하고 있는 건 지금은 뭐를 듣고 있는 거야? 눈꽃의 화음을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다음 자정을 넘으면 12시가 넘어가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이 되는데 그 눈이 쫙
피는데 단풍잎 같은 몇 EV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밤열차는 누구를 태우는 열차입니까? 그들을 태우는 열차죠. 그들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데리고 이 열차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렸던 순간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 데리고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기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안쓰러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렸던 순간들을 보면 나는 그들에게 뭐를 던져주는 거예요? 눈물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차가 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하죠? 문학에서 서민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삶이 순탄하겠어요? 순탄하지 않겠어요? 순탄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는 기차의 방향도 그렇게 썩 희망적이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흘러요? 눈물을 흘러요. 그 눈물을 누구한테 던지는 겁니까?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서는 그들에게 내가 뭐를 준다? 눈물. 다만 예를 들면 여기에 사람이 죽는 생각을 하면서 또는 뭐 학살당할 걸 생각하면서 고통과 억압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눈물을 던졌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장 즐거웠던 순간 혹은 내가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먹었다 눈물을 줬다. 그러니까 이 눈물에는 나의 그 그리웠던 순간 제일 좋았던 순간이 뭐가 있다? 응축되어 있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성령 이게 약간 그런 거라고요. 이게 이제 연인 사이에 나의 가장 좋은 기억을 너에게 주고 싶어. 이거 같은 거예요. 내 가장 좋았던 시절, 가장 애틋했던 시절을 너와 나누고 싶어. 그래서 연인들 간에 뭐 하는 줄 알아요? 사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는구나. 나중에 알아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자기의 어린 시절 또는 자기의 뭐 가족 사진 이런 거 왜 보여주잖아요? 나의 가장 소중했던 기억을 너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한테나 안 보여준다고요. 소개팅 하자마자 바로 카드 앨범 가져와가지고 보세요, 봐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결혼하려고 딱 마음 먹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야. 그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와이프 결혼하기 직전, 그죠? 우리 집에 인사 갔을 때, 정식으로 인사 갔을 때, 그때 내 방에 가서 뭐 보여주겠어요? 내 앨범, 어린이집 앨범을 보여주면서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고,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이 이렇고, 이때 이런 거를 앨범에서 같이 공유한다. 반대로 나도 우리 와이프 결혼하기 전에 집에 갔을 때 와이프 방에서 와이프 형제들과 함께 사진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같이 공유한단 말이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나의 가장 그리웠던 순간이면 가장 좋았던 기억이죠. 가장 좋았던 기억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싶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보기에서 이것을 뭐라고 해서 작지만 진심 어린 선물 냈잖아요. 나의 선물을 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관련해서 문제 109번 보시죠. 사평역에서 이거 이제 그 보긴 봤으니까요. 우선 3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끊어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봤다라고 하는 거 뭐가 깨져요? 정선태도가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눈꽃의 화음은 대상은 이 지금 침묵해 있는 상태에 대한 화자의 정서예요. 그것을 보고 저분들이 지금 눈꽃의 화음에 귀를 기울고 있으니까 저렇게 침묵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그들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거지 이걸 갖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는 외부 상황하고 매칭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눈꽃? 뭔가 좀 눈이 내리니까 밖에 눈 내리는 거 부정하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밖에 눈 내리는 거 부정인 것 같으니까 이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다. 이미 여기서 날아가요. 그리고 다음 것도 날아갑니다.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했는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시는 자기의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시입니까? 아니면 대상의 상황을 드러내는 작품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극복 의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뒤에 것도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답 3번. 됐어요? 1번은 됐고요. 2번도 뭐 특별히 4번 가볼까요? 지난날을 호명하며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뎌내게 해주는 힘이 끊고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 밑줄합니다. 자, 과거의 추억이라고 하는 건 그리웠던 순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이에요. 그리고 왜 소박하냐? 보기에서 이 눈물은 내가 그들에게 주는 작지만 정성 어리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작지만 정성 어리다고 했으니 소박한데 라고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걸 왜 던지는 거예요? 그들의 힘겨운 삶에 내가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선물 왜 줘요? 면 먹으라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버티라고. 라고 뭐가 가능해요?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4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A와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뎌내는데 힘을 보태고서는 화자의 진심 맞죠? 그래서 5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게 더 나아요. 더 낫고 우선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뭐죠? 산이죠. 자연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고 나는 과거의 순간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했어요. 과거의 순간에 대한 그리움 맞죠? 그래서 일단 4번인데요.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거 보세요. 나는 가와 달리 시상이 전개되면서 역동적 분위기가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럼 역동적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평역에서 역동적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이 시의 주제상 역동적 분위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그렇게 날리시면 되겠고 1번에 가는 나와 달리 비유를 통해 끊고요.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들어갔습니다.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한 밑줄하시고 밑에 뭐라고 써요? 3장 깨달음. 그러면 가작품이 사물에 대한 깨달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사물이 구름,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물소리 이런 것들이라면 걔들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죠. 그래서 정서가 달라갑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는 하강의 이미지를 나는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끊고요. 화자의 현실적 관심을 드린다고 했죠. 자, 이런 거 실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봤던데 하강은 이제 떨어지는 거고 상승, 나에서 상승은 뭔가 끝이 긍정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상승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설사 거기서 헷갈렸다 하더라도 뒤에 화자의 현실적 관심은 화자의 정서 태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나 작품이 현실적 관심을 드러내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가 작품이 현실적 관심을 드러내는 작품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서 태도하고 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바로 날아가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2분이에요. 잠깐 쉬었다가